오늘은 갈릴레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볼게요.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하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못 베기죠. 특히나 감수성이 뛰어난 예술가나 호기심으로 충만한 과학자들은 밤하늘을 동경하다 못해 자신의 화폭에 노트에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스타리 나이트 PAINTD요. 펠럿 블루 언드 그레이. 별이 빛나는 밤 팔레트를 푸른색과 회색으로 물들인 화가. 맞습니다.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는 다른 화가들에 비해 밤하늘의 주인공들인 달과 별을 유달리 많이 화 쪽에 담았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고요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밤하늘로 고개를 들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의 그림이 천문학에 관심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도널드 올슨 교수는 고흐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그렸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0년 고흐가 그린 한밤의 하얀 집의 배경이 된 마을을 찾아내 직접 가서 며칠 밤을 관찰한 끝에 그림에 등장하는 커다란 별이 금성이며 그 그림은 1890년 6월 16일 오후 7시쯤 그려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것은 금성의 운행에 대한 과학적 지식들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었기에, 즉 이전에 수많은 과학자가 금성을 포함한 태양계 행성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별들의 자전이나 공전 등 운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볼루션은 혁명이라는 뜻도 있지요. 재미난 것은 금성의 운행이 밝혀짐으로써 실제 인류의 사고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 이전까지만 해도 금성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우주관을 꽉 잡고 있었죠.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천동설이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으니, 지동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온 세상이 들썩였던 것은 사실 예상이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과학 실험과 관찰을 반복하던 중 금성의 크기가 매일 다르게 보이며 달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위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만일 금성이 태양이 아닌 지구 주위를 돈다면 이러한 크기 및 위상의 변화는 전혀 관찰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지동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되고 맙니다. 신이 만든 지구가 곧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던 교회에게 지동설은 이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을 갈릴레이가 정말로 재판장에서 나오며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애당초 교회로부터 압력을 받기도 전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사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이 있기 전인 1632년에 지동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인 천문대화 다이얼로그의 출간을 허락받기 위해 교황청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교황청은 지동설을 수학가설로만 서술한다면 출판해도 좋다고 했고, 결국 갈릴레이는 표면상으로는 천동설을 지지하는 듯한 냄새를 풍기지만 실상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던 교회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고 말지요. 조금만 유심히 읽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천문대화는 출간 즉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 회부되면서 출간 후 5개월이 지나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서적 판매상들로부터 책을 회수하고 싶어도 회수할 책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겠지요. 이 부분을 보면 갈릴레이가 사그레도의 입을 빌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넘어오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지동설이 설득력 있는 가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종교재판 후 천문대화는 금서가 되었고 갈릴레이는 종신금고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생 동안 이후 물리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두 개의 과학을 집필하여 1638년에 출간합니다. 갈릴레이는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물리학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상대성 이론으로 일약 스타가 된 아인슈타인에게 동일한 물체라 하더라도 관찰자가 달라지면 그 물리량도 달라진다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정말 중요한 학문적 토대가 되기도 했지요. 어떤 집단이든 어떤 사람이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도 따릅니다. 일단 기존 사상이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아무래도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밀어내는 과정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런 걸 발전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겠고 진보라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호기심 많고 무언가 다른 것을 갈구하는 동물로 태어난 이상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치 숙명처럼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되리라 봅니다.